총선 얘기 좀 해드릴게요. 근데 이 부자병법 유튜브 들어오시면은, 자, 요거로 볼까요? 부자병법 유튜브 들어오시면은, 그 밑에 이렇게 내려보시면은, 요거. 그 작년 12월 달에 그 부동산 대전망 해드린 게 있어요. 2020년 부동산 대전망 해드린 게 있는데요. 자, 요 내용에서 그 2편이 있습니다. 2편. 2편 내용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2편 내용을. 자, 핵심 키워드 10가지 중 6번째. 총선 보겠습니다. 총선. 총선이 끝나면 매물이 나온다. 보시면, 일단은, 난무하는 비현실적 선거 공약은 정보가 아닙니다. 주로 선거철이 되면은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있죠. 주로 교통 호재입니다. GTX를 끌고 오겠다. 여기 신설 역사 만드는데 하겠다. 5년 후에 개통될 거를 3년으로 단축시키겠다. 라든지 등등등. 그거는 여러분 정보가 아닙니다. 그냥 하는 소리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거를 크게 받아들이시고 투자하는 분들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중에 이 매물이 가장 많이 나올 시기는 언제인가? 그렇다면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1차는 4월 중순에서 5월 초, 2차는 내년도 연말입니다. 내년 연말까지 팔아야지만 되는, 세금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매물들이 나오는데, 그마저도 대부분 고가주택 위주입니다. 어찌됐든. 그러면 전반적인 매물이 제일 많이 나올 때는 내년 4월 중순에서 5월 초 사이, 저 짧은 기간이 그나마 매물이 제일 많이 나오는 시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일단 여러분, 자, 봅시다. 2019년도 12월 달에 강의 내용이에요. 2020년도 중에 매물이 가장 많이 나올 타이밍은 4월 중순에서 5월 초다. 선거 끝나고 나서 5월 초까지다. 지금 우리가 지금 대화를 나누는 오늘이 4월 20일이고요. 지금 현 시점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때라는 거를 지금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이 너무나 중요한 때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지금 왜 보여드리냐면은, 저는 이 총선에 대해서는 19년도 12월 달에 전망해 드린 내용에서 틀을 제가 하나도 안 벗어나 있어요.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가정하에 민주당이 이긴다면 이 규제책의 일관성이 인식되면서 매물을 던질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당이 이긴다면 4월에서 5월달 사이, 5월 초, 4월 중순에서 5월 초 사이에 시세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이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4월 한 15일이 선거니까 4월 15일부터 5월 초까지 그 짧은 기간은 그냥 현장에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각각 원하는 단지가 있다면 그 현장에서 사셔야 됩니다. 죽치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요. 매물 못 잡습니다. 거기서 네이버 두드렸다는 여러분 하지 마세요. 게임이에요, 게임. 그거 하지 마세요.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총선이 끝난 후에 이 서울시 정책 행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의도 용산 개발입니다. 자, 일단 저는 그래요.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 작년 여름에 여의도와 용산 개발을 언급했다가 몰매를 맞았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누가 하나 잘못하면 그 사람이 세상 모든 짐을 다 져야 돼요. 네. 좀 비합리적이긴 한데, 아무튼 저는 그 박시정의 그 발언 때문에 뜨거워진 게 아니라고 보는 사람인데, 아무튼 그랬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국토부는 그 발언을 이제 아예 무효화시켜라, 취소해라. 서울시에서는 끝까지 보류로서 방어를 했습니다. 보류. 여의도 용산 개발 서울시에서 할까요? 최근에 우리 서울시장님의 발언을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굉장히 지금 강한 발언들이 많이 내놓고 계십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누가 묻는다면, 이 모순되는 게 아니냐라고 한다면은 대충 나올 답변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되게 멋있는 말이죠. 얼마나 철학적인 얘기입니까? 저는 그렇게 답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총선 전까지는 절대로 용산 여의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총선이 끝나면 용산 여의도 얘기가 나올 텐데, 여기서 한 가지 그냥 제 망상입니다, 여러분. 귀담아 듣지 마세요. 그냥 귀를 막으셔도 돼요.
그냥 저 혼자 떠들게요. 뭐냐, 저는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시나리오와 가능성을 최대한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지만 좀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저는 여의도가 지금 현재 상업지역이 많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이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은 땅이 상업지역이 아니라 주거지역입니다. 저는 여의도는 전체 땅이 상업지역화가 될 것 같아요. 일명 종상향이죠. 망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만 들으시면 돼요. 그렇다면은 종상향? 야,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줘? 자, 그러면 상업지역 종상향이 이루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용적률이 올라가요. 용적률이 올라가요. 자, 용적률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건물을 높게 지을 수가 있게 돼요. 높게. 또 상업적이니까. 그쵸? 그럼 건물을 높게 지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재건축 사업성이 좋아져요. 왜 좋아지죠? 높게 짓는다는 말의 뜻은 많이 지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러면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나니까 좋아지죠. 그러면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지면 어떻게 돼요?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네? 이 종상향의 여파가 이게 시나리오 흘러가요. 그러면 그냥 해줄까요? 그냥? 절대 아니에요.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왜 특정 지역만 아무리 여의도가 중요한 자리라고 한들 상업적 막 바꿔줘? 명분이 있어야죠. 그 명분을 저는 예상하건대 상업지역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용적률의 일부를, 꽤 많은 부분을 임대로 짓게끔 유도할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두 가지를 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여의도가 지금 여러분 가보세요. 정말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재건축 아파트만, 그 낡은 재건축 아파트만 멋있게 바뀌어주면 이 모습이 완성도가 한 8, 90%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여의도라는 그 특수성을 띠는 자리는 중요한 자리예요. 그걸 이룰 수 있고, 두 번째, 그 여의도라는 업무 중심가에, 그 업무 중심가에 임대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룰 수가 있어요. 저기 외지에 짓는 것과 여의도 한복판에 들어서 임대는 다른 임대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망상이에요, 망상. 귀담아 듣지 마세요, 여러분. 헛소리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헛소리입니다. 나중에 왜 안 바뀌어? 이런 얘기 하시면 제가 무슨 얘기 말씀 못 드리는 망상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자꾸 촉이 와. 지금 그때 우리가 이제 봤을 때 민주당이 승리했을 경우에 또 한국당이 승리했을 경우에 나눠서 봤습니다. 그리고 뭐 누가 승리하든 간에 일단은 선거가 끝나면은 매물이 나온다. 지금 이제 지역별로 매물이 나오는 폭은 다른 것 같아요. 다만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시장이, 대표적인 시장이 강남의 고가주택 시장입니다. 이 선거 결과를 보고서 말했죠. 규제책의 일관성. 와, 지금도 그 19번, 20번의 대책을 일명 몸빵 해왔는데, 야, 이제는 더 강한 규제책이 나오겠구나라는 그 압박감과 더불어서 보유세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한 매수 수요 급감, 이 복합적인 상황에서는 멀쩡한 사람도 심약자로 만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시국은 4월 중순에서 5월 초가 지금 도래했고, 이렇게 유튜브만 보고 집에 앉아있을 상황이 사실 아닌데, 조심조심 여러분 잘 다니시면서 이 5월 초까지의 급매물을 노려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만약에 7월, 8월이 되는 상황에서는 그 최소한 1년 더 지켜보자라는 물건들로 탈바꿈되면서 시장에서 매물이 더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될 것 같아요. 이 규제책의 효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수요를 억제하는 것과 더불어서 거래를 못하게끔 막는 것인데요. 거래 자체를 막으면은 되겠거니, 이렇게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전체 거래를 막을 수는 없고, 항상 소수의 거래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소수의 거래만으로 전체 시장의 어떤 시세가 판가름 나는 그런 부작용이 사실 규제책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지금 딱 그때가 됐고,
이때 당시에서 우리가 뭐 대외 변수가 지금 벌어진 상황, 코로나까지 벌어진 상황이라면은 금매물, 그러니까 심약자 금매물은 심약자가 아닌 분들조차도 심약자처럼 결정을 내릴 만한 그런 상황들이 저는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시국을 무의미하게 뉴스 기사에서 말하는 대로 매수세가 꽁꽁 얼어붙었구나. 그러면 나도 가만히 있어야지. 글쎄요, 저는 다른 사람들과 보편적인 생각과 보편적인 행동을 하면서 부자 되신 분은 못 봤습니다. 대한민국 부자는 소수고, 전 세계 어느 국가든 부자는 소수고, 소수는 소수의 생각과 행동을 택한 사람들이 소수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국에서 저는 코로나든 뭐든 간에 대세 상승이 지금 끝났다고 볼 수는 없고, 큰 축, 대세 상승의 축은 유지되고 있는 과정에서 조정이 온 것이지 지금부터 5년, 6년간 미끄러진다? 이렇게 보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 갖고 있는데 제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위험합니다, 이렇게 억지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대세 상승이 끝난 게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현 정부 임기 중에도 저는 아직 2차례나 더 상승세가 남아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1차가 코로나가 진정되는 게 확실히 보일 때 1차, 그리고 마지막은 대선 임박해쯤에 2차. 그 대선 임박해서는 대선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즈음에 공급이 줄어드는 게 2년 연속 급감을 그 데미지가 전세가 상승의 어떤 동반돼서 나오지 않을까. 저만의 그냥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의도의 종상향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 작년 12월 달 강의를 떠나서 재작년부터 했던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재작년 2018년도부터 했던 얘기인데, 저는 여의도에 대한 제가 상상을 함에 있어서는 항상 강조하지만은 상식이 우선입니다. 상식. 근데 내가 올바른 상식을 갖기 위해서는 경험이 필요하고요. 올바른 경험을 갖기 위해서는 올바른 현장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연신내 불광,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상암수색을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가서 눈으로 봐야 됩니다. 또 가서 봐야 될 자리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청량리. 그런 자리들은 가서 투자를 안 하시더라도 가서 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눈으로 딱 입력해 놓고 3년 있다, 또 5년 있다 가서 보세요. 영등포도 마찬가지, 영등포 역사관도 마찬가지겠죠? 성수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변해? 정말 변하는 거 맞아? 이거를 누구의 말든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눈으로 보세요. 그래야지만 깨닫습니다. 그것을 내가 말했지만 그 깨달음을 몇 살 때 깨닫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요. 참 표현이 죄송하지만 송구스럽지만은 저는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너무 자꾸 간접 경험 이렇게 유튜브만 하지 마시고 가서 여러분 눈으로 보셔야 돼요. 네.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이 총선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지금부터는 5월 초까지가 일단은 1차적으로 2020년도 중에서 매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때고, 또 올 연말 돼야지 2차 매물이 나올 건데 그 사이에는 사실 매물이 굉장히 적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강남에 오늘 뉴스 보니까 우선미, 우성선경미도 대치동의 재건축 1등 재건축이죠. 우선미. 한 2억 정도에서 2억 5천 정도 내린 매물들이 뭐 나오고 있는데, 그 매물들이 지금 10개, 20개가 쌓여있냐? 아니요. 하나, 2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지만은 급매물은 나오지만 소량이다. 잡는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또 눈여겨보는 자리는 지금 그동안 어떤 서울시 시장의 행보를 우리가 파악함에 있어서는 그 반포를 많이 이제 지표로, 선행지표로 잡아왔다면은 지금부터는 그 선행지표를 반포보다는 압구정을 잡으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구정을 나는 살 수가 없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압구정이 사란 소리가 아닙니다. 압구정에서 움직임이 선행을 보이고 있으니 압구정부터 보시고, 압구정 가서 물건이 내가 봤던 매물이, 내가 부동산이 나한테 말했던 매물이 팔렸는지 아니면 걷어들였는지 거래가 됐는지 1억 나서서 팔렸는지 알아보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압구정 쪽의 매물이 지금 생각보다 소화가 많이 됐습니다. 급매물들입니다. 다 심약자 급매물이고, 심약자는 압구정이든 반포든 용산이든 여의도든 곳곳에 있습니다. 심약자가 없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런 물건들은 제가 볼 때는 자본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 기회를 잡아서 5월 초까지 봅니다. 왜냐하면 5월 말까지 등기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5월 초에는
뭐 잡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5월 말에 버티고 버티다가 안 돼서 뭐 일주일 안에 또는 3일 안에 잔금 치러야 되는, 또는 계약 당일에 잔금 치러야 되는 그런 급매물들이 5월 말까지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가급적 5월 초까지 나오는 급매물을 노려보시는 게 저는 맞겠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이 영상을 좀 보세요. 2020 부동산 대전망 영상 아직도 안 보신 분들은 좀 보시고, 당시 예상해드렸던 내용들 중에서도 서울 외곽권의 반등은 서울 인접 수도권으로 전이될 것이다. 이게 갭매우기고 일명 풍선 효과고, 규제 지역은 추가로 지정될 것이고, 우리 이번에 의왕도 마찬가지죠. 여기 의왕 얘기도 나오는데, 규제 강도는 더 강해질 것이고, 성남 중원구와 수정구는 제가 강화, 투기 과열지구까지 봅니다. 아직 강화 안 됐죠. 요거는 머지 않았습니다. 강화될 것 같고요. 인천과 부천 얘기도 나오죠. 부천 먼저 지정된 다음에 인천이 될 것 같고요. 인천과 의정부가 지정되는 때가 된다면은, 그때는 가급적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상담 받으시면서 두드리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선거에 대한 얘기 좀 봤는데요. 저는 색다른 것보다도 지금 2020 부동산 대전망, 작년에 말씀드렸던 그 틀을 바꾸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 고집이 아니라 그냥 그때랑 지금이랑 제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게 똑같습니다. 따라서 5월 초까지 나오는 급매물, 지금 중요한 때입니다. 거기 강의도 나오지만은 4월 중순에서 5월 초는 현장에서 살아야 된다. 왜냐면 분명히 여러분 인터넷 뉴스나 또는 어떻게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지 않은 급매물을 실거래가에서 황당한 거래 소식을 접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 물건을 잡는 분들은 일단은 현장 조사를 정말 면밀하게 했고, 현장 조사 임할 때 중개업자와의 어떤 유대감을 잘 만드신 분들이 그런 특수 저렴한 물건들 정보를 우선적으로 받으시겠죠. 그리고 현장 조사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주구장창 영상으로 다 찍어 올렸으니까 기존 영상 다시 보시면서 그 현장 조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노하우도 좀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에 대해서 막 이렇게 너무 정치 얘기는 잘 그만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네. 근데 저는 그 선거 날에, 제가 선거 다음 날에 그냥 제 할 일 했고요. 나가서 현장 조사 임했고, 물건 찾았고, 그냥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위축돼야 된다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저는 저고, 내가 생각하는 길 그대로 그냥 걸어가는 것 뿐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은 우리 길이 하나고요. 그냥 그 길로 계속 가든,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있든, 아니면 걸어온 길을 되돌아가셔야 됩니다. 양갈래 길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고민할 때는 양갈래 길인지 고민하시는데, 양갈래 길이 아니라 왔던 길로 갈 것이냐, 돌아갈 것이냐, 왔던 길로 돌아갈 것이냐, 그 길은 하나입니다. 항상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제 봤으면 좋겠고요. 선거는 따라 저는 일단은 어떤 결과가 나왔든 간에 내가 지지한 정당이든 지지하지 않은 정당이든 간에 승복하고 박수 쳐주는 게 맞고, 그분들이 그 지역과 이 나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관심 가져주는 게 민주시민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요새 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던데, 그런 잡음들에 대한 것들을 구태여 찾아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지금 당선된 분들이 잘할 것이냐,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은 재보선 해야 되겠죠. 하지만은 잘할 수 있도록 박수 쳐주고 응원해준 게 일단은 저는 애국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서울시 3대 신전략거점 발표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 연신내 불강을 받고, 오늘은 상암수색을 받습니다. 서울시가 2020, 2030 이렇게 어떤 거점들을 발표하면서 항상 거론했던 그 자리들 중에서 서부권에 모여있는 두 군데를 추려서 봤습니다. 연신내 불강과 상암수색, 그 영상 다시 한번 또 챙겨보시고, 선거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5월 초에 나오는 급매물들이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은 그때 그냥 잡을 걸 이렇게 후회할 수 있을 정도의 매물이 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본다라면은 저는 규제책이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규제책은 언제 나올 것이냐,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서 부동산이 다시 움직일 때 규제가 또 강한 규제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주춤했다가 말씀드렸죠. 대선 임박해서 강하게 거의 막판 드라이브 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말
이거는 좀 과한데 싶을 정도의 규제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건대 규제로 잡을 수 있다라면은 지금 이렇게 19차례, 20차례 육박하는 규제가 나오지 않았을 때 이미 잡혔어야 됩니다. 정책은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단기적인 방향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장기적인 시장의 방향은 정책이 아닌 시장의 수급 논리대로 가게 돼 있고, 시장은 결국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에 도달해야지만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고무줄 기차의 원리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불안해서 못하든 용기 내서 하든 각자 판단에 대한 결과고요. 그 각자 판단에 대한 내용인 것이고 결정인 것이고, 그 결정에 따른 결과도 온전히 본인의 것입니다. 부동산 부자병법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빠지면 안 되는 내용이 있죠. 도서. 누나가 되었어요. 도서. 우리 난치병 어린이를 돕는데 전액 쓰여집니다. 심지어 이 책을 출판하는 비용 자체도 전액 기부 형식으로 냈기 때문에 출판비를 제하고 후원하는 게 아닙니다. 출판비는 후원으로 쓰여진 것이고 판매 대금 전액이 우리 난치병 어린이 돕는데 쓰여질 겁니다. 절대로 수익사업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는 집에 어린애가 없는데 어린애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 사서 이웃집 동네 꼬마 하나 주십시오. 네? 그래서 난치병 어린이 후원도서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부자병법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은 맨 앞에 부동산 정보가 아니라 요 책 구입 방법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좀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영상을 봐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02-888-8885 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응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밤 9시에는 부자병법 라이브가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여러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고, 발 뻗고 주무세요. 요즘 발 뻗고 못 주무시는 분들 많으신데 두 발 편히 뻗고 주무시고 많이 웃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고, 정말 어려운 시국에 얼마나 어려운 거 압니다만 더 어려운 우리 난치병 어린이도 돕고 또 불우이웃도 돕고, 그러면 하늘이 알아서 복을 내려줘서 청약 당첨의 기회도 주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오늘 1시간 반 동안 감사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박병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병찬의 부자병법의 박병찬입니다.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누나가 되었어요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보이는 이 사진의 친구는 제 딸입니다. 이게 어떤 책이냐면요,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아주 아픈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도왔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어린 친구들 중에서 특히 이 희귀 난치병 있는 친구들을 좀 도우면 좋겠다라는 그 취지가 너무 좋아서 시작하게 된 일입니다. 책은 정가는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15,000원 중에서 우리 유통과 이 판매 구조상 나가는 비용이 9,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15,000원의 책을 팔아서 6,000원의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아픈 친구들을 많이 도울 수 없기에 총 3,000부를 찍은 이 책에서 1,000부만 인터넷 서점과 일반 서점에 유통을 시키고 2,000부는 제가 유통 마진 없이 직접 판매를 하겠다라고 해서 총 2,000권이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책의 출판 비용은 총 1,755만 원이 들어갔고, 그것은 제 개인적인 기부 형식으로 쓰겠습니다. 이 책 판매 수익 전액은 우리 난치병을 앓고 있는 우리 미성년의 어린 친구들을 돕는 데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주시고 또 온전히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도서 구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주실 내용은요, 계좌로 지금 보이시는 이 계좌번호로 도서 금액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원래 이 책의 정가는 15,000원입니다. 다만 저희가 전문 판매업이 아니기 때문에 포장이며 배송이며 깔끔하게 보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 통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직접 연락 주셔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손수 이렇게 자필 서명을 꼭 해서 감사의 뜻을 이렇게 좀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만 원 이상을 부탁드립니다. 택배비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서 금액을 보내주실 때는 받는 분 통장에, 즉 입금자명을 성함과 전화번호 4자리나 본인이 알 수 있는 이렇게 내용을 좀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박병찬 6640, 이게 제 핸드폰 뒷자리입니다.
나는 이렇게 할 줄 모르신다 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그냥 보내주시고요. 저희 회사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저희가 혼선이 없도록 응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서 금액을 보내주신 후에는 도서 주문 이 도메인을 클릭해 주셔서 배송 내역, 성함, 금액, 그리고 받으실 주소 이걸 적어 주셔야 되는데요. 컴퓨터로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영상 바로 하단에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라고 떠 있을 겁니다. 그 도메인을 클릭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페이지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수량, 그리고 도서는 제목은 누나가 되어서요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문하시는 분의 성함, 입금하신 금액, 그리고 핸드폰 번호, 그 다음에 배송지 주소를 이렇게 적어 주셔서 이렇게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스마트폰으로 도서를 구입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우측에 보시면 조그만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글이 나오는데요.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있고 도서 구입을 설명해 드리는 블로그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를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뜹니다. 도서 구입 관련된 필독 사항이 적혀 있고요. 원하시는 수량을 한 권, 두 권 또는 기타 권수 적어 주시면 되겠고, 도서명 선택해 주시고 주문자 이름을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주문자분의 입금자명의 성함과 핸드폰 번호 뒤 4자리를 함께 적어주시면 혼선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입금 금액, 입금하신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핸드폰 번호 적어주시고 배송 받으실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 안내는 다시 나와 있고요. 아래 보시면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체크하시고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누나가 되었어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